이지은은 건축가로서 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녀의 섬세한 손길에서 탄생한 디자인들은 단순한 건물을 넘어 예술 작품에 가까웠고, 업계에서는 그녀의 이름 앞에 늘 천재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그녀의 삶 속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남편 김민주는 재력과 명예를 모두 갖춘 사업가로 알려져 있었고, 그와 지은의 결혼은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샀다. 그러나 민준의 가면 뒤에는 차갑고 계산적인 얼굴이 숨어 있었다. 그날도 지은은 평소처럼 회사에서 밤늦게까지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곧 있으면 마무리될 대형 프로젝트는 그녀의 모든 열정과 노력이 담긴 결과물이었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성취감에 지은은 미소 지었다. 그때 잠시 쉬러 나간 복도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누군가와 통화하며 낮게 속삭이고 있었고, 그 내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낀 지은은 발걸음을 멈췄다. 그 여자 주식은 전부 정리해서 완벽하게 내 명의로 돌려놔야 해. 그리고 이지은 그 어리석은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게 처리해야지. 최수연 자네가 해준 덕분에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쿵. 지은의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 했다. 그 여자 주식, 이지은, 그리고 최수연.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했다. 최수연은 민준의 비서였다. 언제부터인가 민준의 곁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그녀였다. 지은은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손끝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이어진 통화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민준은 지은의 부모님이 남긴 유산, 즉 그녀의 모든 것이나 다름없는 회사 지분을 최수연과 공모하여 가로챌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재산을 노린 치밀한 사기극이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양심이나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지은을 조롱하는 듯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지은은 통화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의 삶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믿었던 남편의 배신은 칼날이 되어 심장을 꿰뚫었고,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은 그녀를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넣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민준의 얼굴을 보는 순간 구역질이 올라왔다. 그의 다정한 말 한마디, 그녀를 안아주는 손길 모두가 위선으로 느껴졌다. 그날 밤 지은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눈물은 말라버렸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결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하고 나약한 이지은이 될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밝혀내고 자신의 것을 되찾아야만 했다. 그녀의 부모님이 피땀 흘려 지켜온 회사와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녀는 싸워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아무렇지 않은 듯 민준과 아침 식사를 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마저 어렸다. 민준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녀를 다정하게 대했고 그 모습은 지은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 그녀는 이제 민준과 최수연의 계획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들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첫 번째 단계는 회사 서류들을 검토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권한을 이용해 지난 몇 달간의 재정 보고서와 주주 명부를 샅샅이 뒤졌다. 예상대로 민준과 최수연은 이미 치밀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회사의 핵심 자산들이 조금씩 민준의 명의로 이전되고 있었고 지은의 지분도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희석되고 있었다. 지은은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자료를 분석하고 수상한 점들을 기록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그녀의 눈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과 최수연의 대화에서 들었던 단서들을 토대로 그들의 움직임을 예측하려 노력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완벽하게 속였다고 확신하는 듯했다.
그들의 오만함은 지은에게 오히려 기회가 되었다. 그들은 그녀의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회사를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겼고 그녀의 능력을 철저히 무시했다. 하지만 지은은 단순히 건축가일 뿐만 아니라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어깨너머로 경영 수업을 받아왔던 사람이었다. 그녀는 복잡한 재무제표와 법률 용어들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지은은 민준의 서재에서 우연히 숨겨진 파일을 발견했다. 그 파일 안에는 최수연의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 내역과 함께 그녀의 회사 지분을 강탈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서가 담겨 있었다. 계획서는 너무나도 치밀하고 악랄해서 지은은 손이 떨렸다. 자신을 향한 잔인한 배신에 눈앞이 아득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그들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이 그녀의 마음속에 떠올랐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조심스럽게 복사하고 아무도 모르게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방어하는 것을 넘어 방역할 준비를 해야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보다는 잃어버린 정의를 되찾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타올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약자가 아니었다. 이사회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는 이지은의 심장을 짓눌렀다. 김민주는 능숙하게 준비된 서류들을 넘기며 지은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조목조목 나열했다. 최수연은 민준의 옆에 앉아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은을 응시하며 마치 자신이 이 모든 사태의 진정한 주인인 양 오만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민준은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지은 씨는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비자금을 조성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습니다. 이 명백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이지은 씨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지은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민준이 제시한 증거들은 놀라울 만큼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지은의 서명이 위조된 영수증들, 그녀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것처럼 꾸며진 허위 거래 내역, 그리고 익명으로 제보된 그녀의 비난 글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그녀를 범인으로 몰아가는 듯했다. 이사들은 웅성거렸다. 대부분은 민준의 편에 서서 지은을 비난하는 눈빛을 보냈다. 그들은 민준의 권력과 재력에 눈이 멀어 진실을 보려 하지 않았다. 지은은 차가운 시선들을 마주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김인준 씨, 당신이 제시한 모든 증거들은 조작된 것입니다. 저는 회사 자금을 단 한 푼도 유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를 몰아내고 회사를 차지하기 위한 당신과 최수연 씨의 음모입니다.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하게 외쳤다. 그러나 그녀의 말은 이사들에게 닿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그녀의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증거가 명백한데도 아직도 변명만 늘어놓는군요. 실망스럽습니다, 이지은 씨. 민주는 싸늘하게 말하며 이사들에게 투표를 제안했다. 결과는 뻔했다. 만장일치로 지은은 해임되었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그녀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빼앗기는 순간이었다. 회사 문을 나서는 지은의 등 뒤로 민준과 최수연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거리에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갈 곳이 없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에서 쫓겨났고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했으며 가족의 유산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지은은 홀로 남겨진 듯한 깊은 외로움과 절망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지 않았다. 차가운 눈물을 닦아내며 그녀는 다시금 싸울 결심을 굳게 다졌다. 그녀는 민준과 최수연의 악행을 세상에 알리고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해야만 했다.
그때부터 지은의 고독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홀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다니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발품을 팔았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단서라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민중과 최수연의 그림자는 너무나 거대했다. 그들은 언론을 장악하고 지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횡령 건축가, 파렴치한 사기꾼이라는 오명이 따라붙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손가락질했고 그녀의 전화는 비난과 조롱으로 가득 찼다. 심지어 몇몇 지인들마저도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지은은 심한 압박감과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렸다. 그녀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음식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정의를 향한 강렬한 갈망이 불타고 있었다. 어느 날 지은은 한적한 카페에서 자료를 검토하던 중 자신을 바라보는 싸늘한 시선을 느꼈다. 고개를 들자 맞은편 창가에 앉은 남자가 보였다. 그는 완벽한 슈트 차림에 시선을 압도하는 아우라를 풍겼다. 그가 바로 강현우였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대기업 K씨그룹의 총수. 언론에서는 그를 냉혈한 총재, 얼음 왕자 등으로 불렀다. 현우는 무심한 듯 지은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미 지은과 관련된 모든 스캔들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에게 이지은은 단지 흥미로운 사건의 주인공일 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이름 뒤에 붙은 온갖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단호함을 읽어냈다.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익숙한 감정이었다. 현우는 지은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지은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했다. 그녀의 과거 그녀의 프로젝트들, 그리고 그녀의 재정 상황까지. 놀랍게도 그가 얻은 정보는 언론의 보도와는 전혀 달랐다. 지은은 청렴하고 유능한 건축가였으며 그녀가 참여한 모든 프로젝트는 완벽하게 성공적이었다. 오히려 김민준과 최수연의 재정 상태와 최근 행적에 수상한 점들이 많았다. 특히 최수연의 차명 계좌와 김민준의 해외 자금 유출 정황이 포착되었다. 현우는 이지은 사건이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횡령 사건이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한 음모의 일환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현우는 냉철하고 계산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이득만을 추구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공정함과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강자의 약자 짓밟음을 혐오했다. 민중과 수연이 지은을 철저히 유린하는 방식은 현우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는 지은이 가진 재능과 잠재력을 알아보았다. 그녀는 공영에 처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그녀의 태도는 흐트러지지 않았다. 현우는 이지은이라는 여자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자신의 방식으로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런 그녀에게서 묘한 매력을 느꼈다. 현우는 자신의 비서인 박 비서를 호출했다. 박 비서 이지은 씨 사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게. 특히 김민준과 최수연의 모든 재정 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그들의 과거 행적도 철저히 조사하게. 그리고 이지은 씨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아봐. 현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단호함이 섞여 있었다. 박 비서는 현우의 지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현우가 이렇게 한 개인의 사건에 깊이 개입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현우의 관심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섰다는 것을 직감했다. 현우의 지시로 인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지은은 아직 알지 못했지만 그녀의 고독한 싸움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게 될 터였다.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를 에워싸고 있었지만 동시에 한 줄기 빛이 서서히 들이우고 있었다. 이지은은 절망의 심연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엉킨 실타래처럼 풀리지 않았고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민준과 수연은 그녀를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그들은 그녀가 설립한 건축회사의 주요 프로젝트들을 가로챘고 그녀의 명의로 된 모든 계좌를 동결시켰다. 심지어 그녀의 개인적인 명예까지 짓밟았다. 언론은 연일 그녀의 추악한 스캔들을 보도했고 대중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들의 거짓말을 믿었다. 그녀는 이제 횡령 건축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듯했다. 법정 싸움은 더욱 질이 멸렬해했다. 민준 측 변호사들은 교활한 수법으로 지은을 궁지로 몰아넣었고 그녀가 제시하는 모든 증거는 조작된 것이라며 일축했다. 지은은 무고함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녀의 변호사는 지쳐갔고 그녀를 돕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었다. 그녀는 홀로 거대한 벽과 싸우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그녀의 눈빛은 점차 생기를 잃어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싸울 힘이 남아있지 않은 듯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유혹이 그녀를 덮쳐왔다. 그녀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강현우는 조용히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이지은이라는 여자가 단순한 스캔들의 희생양이 아니라는 확신을 굳혔다. 그의 정보망은 언론이 보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진실을 알려주고 있었다. 김민준과 최수연의 재정 상태는 급격히 불어났고 그들의 뒤에는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현우는 그들이 단순한 불륜을 넘어 거대한 기업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이지은의 건축물들을 면밀히 분석했다. 그녀의 디자인은 혁신적이었고 그녀의 작업 방식은 완벽했다. 그녀의 재능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다. 현우는 그런 재능이 악의적인 음모에 의해 짓밟히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 그의 냉철한 이성은 이지은을 돕는 것이 K씨그룹에게도 장기적으로 이득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동시에 그는 그녀의 강인함과 순수함에 묘한 끌림을 느끼기 시작했다. 현우는 첫 번째 움직임을 개시했다. 그는 자신의 로펌을 통해 김민준과 최수연의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한 익명의 제보를 흘렸다. 동시에 언론에 이지은의 과거 프로젝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담은 기사를 배포하도록 지시했다. 그의 의도는 민준과 수연을 교란시키고 지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금이나마 희석시키는 것이었다. 이 작은 움직임들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진 것처럼 파장을 일으켰다. 민준과 수연은 자신들의 계획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끼고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뒤를 캐는 보이지 않는 손길에 불안감을 느꼈다. 지은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 속에서도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갑자기 몇몇 언론에서 그녀의 과거 업적을 재조명하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녀의 계좌 동결이 풀리는 듯한 작은 움직임도 포착되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누가 자신을 돕고 있는 것일까? 그녀는 자신이 홀로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안도감과 함께 경계심을 동시에 느꼈다. 그녀는 박 비서의 이름을 떠올렸다. 김민준의 비서였던 박 비서가 자신을 돕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보았다. 며칠 후 지은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민준이 그녀의 회사 지분을 강탈하기 위해 준비했던 서류들이 법원에서 무효화되었다는 것이었다. 누군가 익명으로 그 서류들의 위조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고
그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해서 민준 측은 반박할 여지조차 없었다.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누가 이런 일을 한 거죠?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증거는 매우 치밀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자신을 돕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날 저녁 지은은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때 그녀의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다. 차 문이 열리고 강현우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처럼 고요했다. 지은은 놀라움과 함께 긴장감을 느꼈다. 강현우 씨. 현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옆에 앉았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주변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다. 이지은 씨, 당신은 재능 있는 건축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부당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속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저는 당신의 무고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준과 최수연의 모든 악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은은 그의 말에 숨을 들이켰다. 그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일까? 당신은 혼자서 이 싸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습니다. 현우는 지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저와 손을 잡으십시오. 당신의 정의를 되찾고 그들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현우의 제안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 같았다. 지은은 그의 말에서 진심을 느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그녀를 향한 알 수 없는 신뢰와 존중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자신을 동등한 파트너로 여기는 듯한 태도를 일궈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경계심을 늦출 수 없었다. 강현우는 냉혈한 총수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가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을 도울 리 없었다. 왜 저를 돕고 싶어 하시는 거죠? 지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현우는 잠시 침묵했다. 저는 불공정한 상황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재능이 묻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당신은 KC그룹의 미래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상호 이익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입니다. 그의 대답은 솔직하고 직설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이득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말 속에는 그녀의 재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분명히 담겨 있었다. 지은은 그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 그녀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이 알 수 없는 남자와 손을 잡고 마지막 싸움을 시작할 것인가? 지은의 눈빛에 다시금 불꽃이 타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것을 되찾고 자신을 짓밟은 자들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리고 싶었다. 그리고 강현우는 그녀에게 그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좋습니다, 강현우 씨.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지은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다. 현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싸움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날 이후 지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현우는 그녀에게 최고 수준의 법률 지원팀과 재정 고문들을 붙여주었다. 그의 지시 아래 KC그룹의 정보력과 영향력이 총동원되어 민중과 수연의 모든 비리와 음모가 낱낱이 파헤쳐지기 시작했다. 지은은 현우의 지원을 받으며
다시금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과 수연이 조작한 증거들의 허점을 찾아내고 그들의 거짓말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들을 수집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생기를 되찾았고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강현우라는 든든한 지원군과 함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과 함께 현우를 향한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강현우의 지휘 아래 이지은의 방역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되었다. K씨그룹의 최고 법률팀은 김민준과 최수연의 모든 재정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잘 훈련된 특수부대 같았다. 민준이 지은의 명의로 빼돌렸던 자금의 흐름, 최수연의 차명 계좌를 통한 수상한 거래들, 그리고 이지은의 서명을 위조했던 모든 서류의 원본까지 증거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심지어 민준과 수연이 지은을 음해하기 위해 언론에 흘렸던 거짓 정보들의 출처와 그 배후까지 밝혀냈다. 현우의 정보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법정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다. 지은의 변호사들은 현우가 제공한 압도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민준과 수연의 거짓말을 낱낱이 파헤쳤다. 민준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자신들이 완벽하게 꾸며놓았다고 믿었던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최수연 역시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오만했던 미소는 사라지고 대신 불안과 공포가 가득했다. 이사들과 언론은 경악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지은은 침착하고 당당하게 증언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재능 있고 유능한 사람인지, 그리고 민준과 수연이 얼마나 비열한 음모를 꾸몄는지 증명해냈다. 현우는 법정 뒤편의 VIP석에서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지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재판정에서 보여주는 강인함과 명석함에 감탄했다. 그녀는 단순히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지혜로 이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었고, 현우는 그런 그녀에게서 점점 더 깊은 매력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단순한 전략적 파트너로만 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마음속에 특별한 존재로 자리 잡고 있었다. 민준과 수연은 필사적으로 방역하려 했다. 그들은 현우의 배후를 캐내려 했고 지은에게 불리한 새로운 증거를 조작하려 했다. 하지만 그들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현우는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고 그들이 손쓸 틈도 없이 모든 방어선을 무력화시켰다. 민준의 재정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그의 사업은 파산 위기에 처했다. 최수연의 차명 계좌는 모두 동결되었고 그녀의 뒤를 봐주던 세력들마저 현우의 압도적인 힘 앞에 등을 돌렸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고립되었다. 지은과 현우는 법정 밖에서도 긴밀하게 협력했다. 그들은 매일 저녁 현우의 집무실에서 만나 다음 전략을 논의했다. 처음에는 딱딱한 비즈니스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대화는 개인적인 이야기로 확장되었다. 지은은 현우의 의외의 면모들을 발견했다. 그는 겉으로는 차갑고 냉정해 보였지만 의외로 세심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다. 그는 그녀의 작은 피곤함까지 알아차리고 따뜻한 차를 건네주었으며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다. 지은은 그의 옆에서 평온함과 안정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단순한 조력자를 넘어선 깊은 신뢰와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현우 역시 지은에게 점점 더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그가 만났던 어떤 여자보다도 강인하고 지혜로웠다. 그녀는 역경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고 그녀의 순수한 영혼은 그의 차가운 심장을 조금씩 녹여내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미소를 보는 것이 좋았고 그녀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이 즐거웠다. 그는 그녀가 편안하게 자신에게 기대어 쉬는 것을 보며 묘한 만족감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은 심야까지 함께 자료를 검토하다가 잠시 휴식을 취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강현우 씨, 정말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은은 진심으로 말했다. 현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부드러웠다. 당신은 강한 사람입니다, 이지은 씨. 저는 단지 당신이 당신의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뿐입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지은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그녀를 향한 깊은 애정과 존중을 읽어냈다. 그 순간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파트너십을 넘어선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며칠 후 법원에서는 민준과 수연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그들은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횡령사기, 명예훼손 등 중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회사의 모든 자산은 이지은에게 되돌아왔고 그녀의 명예는 완벽하게 회복되었다. 법정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지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판결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음을 느꼈다. 민준과 수연은 절규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만함 대신 절망과 분노가 가득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만함이 불러온 처참한 결과 앞에서 망연자실했다. 재판이 끝난 후 지은은 현우에게 다가갔다. 강현우 씨,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녀는 울먹였다. 현우는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하고 든든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지은 씨. 당신의 새로운 삶의 시작.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지은은 그의 품속에서 모든 고통과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그녀를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강현우가 있었다. 그녀는 그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김민준과 최수연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재력과 권력을 이용해 한 개인을 파멸시키려 했던 그들의 악행이 낱낱이 드러나자 대중은 분노했고 동시에 이지은의 용기와 강인함에 찬사를 보냈다. 모든 언론은 이지은을 정의를 되찾은 여성 건축가로 칭송했고 그녀의 이름은 희망과 불굴의 상징이 되었다. 법정에서 민준과 수연은 자신들의 오만함이 불러온 처참한 결과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민준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감옥에 갇혔으며 수연 역시 그의 공범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탐냈던 모든 것을 잃었고 남은 것은 오직 절망뿐이었다. 재판이 끝난 후 이지은은 마침내 자유로워진 기분을 만끽했다. 그녀는 자신의 회사로 돌아갔다. 직원들은 그녀를 따뜻한 박수와 함께 맞이했고 그녀의 빈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몇몇 충성스러운 직원들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기쁨이 가득했다. 지은은 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다시 회사를 예전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그녀는 복잡한 서류 작업을 처리하고 중단되었던 프로젝트들을 재개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김민준에 대한 복수심보다는 회사를 살리고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펼치고 싶다는 순수한 열망이 가득했다. 강현우는 지은의 곁에서 그림자처럼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자신의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모습을 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이지은을 돕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 이제 그는 그녀의 연인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의 냉철했던 눈빛은 그녀를 향할 때마다 부드럽게 녹아내렸고 그의 무심했던 손길은 그녀의 작은 손을 따뜻하게 감쌌다. 그는 지은이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말없이 그녀의 옆을 지켜주었고 그녀가 기뻐할 때는 함께 미소 지었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은 현우의 집무실에서 함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울의 화려한 불빛들이 그들의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지은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다. 현우 씨, 제 인생은 정말 드라마 같아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이 있었지만 당신 덕분에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현우는 그녀의 머리카락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당신은 원래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은 씨. 저는 단지 당신의 빛을 가리던 그림자를 걷어낸 것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그들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다. 현우는 지은을 공주처럼 아끼고 사랑했다. 그는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려 했고 그녀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존중했고 그녀의 꿈을 지지했다. 지은 역시 현우의 깊고 진실된 사랑에 행복했다. 그는 그녀가 이전에 경험했던 어떤 사랑보다도 진실하고 헌신적이었다. 그녀는 그의 품속에서 진정한 안식처를 찾았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계획했고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몇 년 후 이지은이 이끄는 건축회사는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회사로 성장했다. 그녀의 혁신적인 디자인과 뛰어난 경영 능력은 업계에서 다시 한번 찬사를 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횡령 건축가라는 오명 대신 혁신적인 건축의 선구자이자 여성 리더의 표본으로 불렸다. 그녀는 국제적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그녀의 이름은 강현우의 KC그룹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핵심 인물이 되었다. 현우는 항상 지은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였다. 그는 그녀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처럼 기뻐했고 그녀가 어떤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가장 먼저 달려와 도움을 주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공식 행사에도 함께 참석하며 그녀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를 보여주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환상의 커플이라 불렀다. 한때 냉혈한 총재로 불렸던 강현우는 지은을 만나면서 따뜻하고 다정한 남자로 변모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차가운 가면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따뜻한 미소가 드리워져 있었다. 이지은과 강현우는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의 결혼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사랑을 축복했고 그들의 이야기는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결혼 후에도 지은은 자신의 일에 열정을 다했고 현우는 변함없이 그녀를 사랑하고 존중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삶이 더욱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은은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완전히 떨쳐내고 현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았다. 그녀의 삶은 과거의 상처가 아닌 사랑과 행복 그리고 성공으로 가득 찬 새로운 이야기로 채워졌다. 그녀는 진정으로 공주처럼 사랑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전설이 되었다.